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뜻이 있지만 미국 단독의 안보 보장으로는 이루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육자 회담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과 힘센 나라의 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통해야 한다는 합의를 푸틴 대통령과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세계 정상과 회담할 때 늘 늦게 나타나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30분 일찍 회담장에 도착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모스코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예상을 당초보다 낮추기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KKK단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의 영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8%포인트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지 말고 의회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로드맵을 찾아야 한다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19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도 경제는 강한 편입니다. 국토안보부가 하루에 약 1,400명의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잡았다 놓아준다고 브레이트바트가 전했습니다. 미국인의 스트레스, 걱정, 분노 정서가 점점 강해집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 탑뉴스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그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영국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슬리피 조 하면서 트윗을 했는데, 그리고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상회담은 하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 오고 갈 것인지 결론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유엔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으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러시아, 영국, 미국의 보도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디오를 보면은 서로 샴페인을 마시고 분위기 좋게 하고, 그 샴페인 마시는 그 현장에 제가 비디오를 미처 준비를 지금 못 해놨네요. 그 현장에서 한국말 통역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러시아 언론 또 그 해외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악수하고 그런 분위기는 보였지만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없었고 어떠한 합의문 발표도 없습니다. 내용이 크게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합의문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행사가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략을 했고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떠한 느낌을 가졌고 미국의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까지 이제 단독으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안보 보장이 필요한데 그 안보 보장을 미국 혼자서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이 아무리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아니 푸틴 대통령의 얘기예요. 육자회담 다시 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그리고 플러스 중국
한국 정도 되는 이런 그 당사국, 직접 당사국과의 회담으로 하지 말고 2013년도에 했다가 깨진 그 육자회담을 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계 그 중요한 그 국제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런 것을 이 푸틴으로서는 당연히 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그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일본까지도 전부 그 참여를 해서 함께 해야지 된다. 원파리만 북한의 핵을 포기하면 뭘 해주겠다. 그렇게 지지해가지고는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 보장을 해줘야지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원온원 턱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항상 지금 보면은 그 회담이 정상 간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것, 뭐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회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몇 명의 그 보좌진들만 참석을 했지만 원래 회담 자체는 50분으로 예정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2배 넘게 회담이 됐고 거기에 뭐 오찬까지 다 합치면은 뭐 거의 5시간 됐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한 그 묘사로는 상당히 그 개방적이고 대단히 그 사려 깊고 인트레스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회담을 한 뒤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리더십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브리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그 안보 보장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는 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래디셔널 뮤직도 흘렀고요. 그 갈라 디너에서요. 블랙 아이즈 당연히 뭐 러시아 클래식 송이 나왔고 북한의 또 뭐 선전 그 송 뭐 여러분들 너무나 짐작하시죠? 그런 그 연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스크바 타임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푸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 그 회담을 할 때 어디서거나 늦는 게 뭐 1시간 뭐 2시간도 보통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쇼업하기 전에 30분 전에 푸틴 대통령이 먼저 도착했다 하는 것을 모스크바 타임도 보도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예우를 해주고 싶고 북한 측에서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실패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이게 잘 됐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 하는 것을 미리 뭐 보좌진들이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요청을 들었던 듣지 않았던 이렇게 30분 미리 푸틴이 나간다는 것은 본인의 목적이건 무엇이건 굉장히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 싶을 때는 할 수 있다는 뭐 독재이기는 하지만 통 큰 면을 보여주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2002년도에 김정일을 만났군요. 2011년도에는 그가 딱 점 찍어서 대통령 시킨 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만났지만 그래서 2002년 이후에 이제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처음 만나는 것이고 국제 제재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 BBC 방송도 역시 푸틴 대통령이 말하기를 김정은은 개런티가 필요한데 이 개런티는 미국에서만의 개런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대화들이 오고 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모든 이슈에 있어서 김정은이 상당히 그 아주 그 자유스럽게 그 토론을 할 그런 그 지도자였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개방적이었고 모스크바 타임스와 마찬가지를 영국의 BBC 방송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육자회담 강조한다는 것도 물론이고요. 빅 스마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학에서 있었던 회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스크바에 초대받지 못하고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신변 안전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북한 국경과 가까운 이곳을 선택을 했고 그 대학을 선택을 했고 뭐 지난번에도 회담을 했었던 그런데도 학생들 그 수업은 캔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미국 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안보 보장을 상당히 원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여줬었던 것 때문에 완전히 크레딧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만으로는 안 되겠다. 사실은 미국으로서 회담을 북한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 같은 힘들어진 좁은 입지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회담을 할 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네요. 푸틴 대통령에게 지금 세계가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했습니다. 두 리더가 동의를 했는데 세계는 지금 국제법이 필요하다. 인터내셔널 로가 필요한 거지. 그 law of the fist, 강대국, 주먹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푸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얘기를 한 거죠. 이 두 나라가 얘기를 한 것은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에 브리핑한다는 구체적인 것이요. 그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고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정상 간의 대화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푸틴 대통령이야 바로 또 베이징으로 가잖아요. 중국의 그 벨트 앤 로드 인베스트먼트, 그 실크로드와 같은 1대1로 이것 때문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는 따로 얘기를 하겠죠. 러시아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뭐 약하게 본다던가 그것에 방해를 하려는 뜻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회담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광산에 있어서의 뭐 몇 부분적인 양보라든가 가스 파이프라인 만약에 국제 제재가 없어진다면 그런 것을 좀 해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재가 없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힘든 문제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세계의 자신의 이미지를 김정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플레이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런 것을 이번에 보여주면서 계속 그 외교적인 그 체스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1대1로 시진핑과 푸틴과 문재인과 또 트럼프와 하는 것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PR 캠페인을 동북아시아에서 내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플레이어다,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세심하게 지금까지 해와서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스터 트럼프와의 투웨이 외교가 별다른 성과 없이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정말 뭐 흐지부지 될 경우는 푸틴의 욕망과 김정은의 욕망이 맞아서 이제 더 가까이 뭔가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 강조를 해서 이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이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배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김영철 그 스파이 마스터가 이번에 동행하지도 않았고 또 그 사람도 바뀐 것은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뭐 갈아치워라 뭐 또 마이클
그 볼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틀려먹었다. 뭐 북한 표현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김영철부터 그 자리에서 내렸다는 거죠. 김영철도 다른 리용호라든가 최선이라든가 이렇게 오랜 동안 그 미국과 일을 해봤고 영어도 아주 능수능란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일을 할 때 융통성이 없어서 북한 사람과 일하기도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를 미국 측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김영철을 내리고 이번에 최선희와 리용호가 같이 그 동행을 했다 하는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들도 전부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잡지 뉴요커에서 이제 특히 그 러시아와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많이 다루는 수잔 글레이저 씨가 얘기를 하는데,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번 회담이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It's somewhat of an embarrassment to Trump, and I think it's meant that way. It's meant to remind Trump on the part of Kim that they have somewhere else to go.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과 사이가 너무 좋고 뭐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뭐 우리 둘이 아주 신비로운 관계고 기타 등등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이제 트럼프로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시리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으로 가면서 절대로 지금 꿀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으로 별로 그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계속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가야지 된다, 육자회담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척 그 언짢을 수 있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합니다. Six-party talks. Instea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basically China, Russia have pulled back and allowed it to be a one-on-one convers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ith that not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러시아도 빠지고 그 중국도 빠지고 트럼프 나 혼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과 사업의 경험으로 외교를 완성할 수 있다. 육자회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그 푸틴이 딱 그 육자회담을 들고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별로라는 거죠. with North Korea because it was in the rubric of the six-party talks. So 김정은과 푸틴의 입지 조금 강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조금 좁아졌다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는 뭐 늘 듣던 얘기라서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항상 그 김치찌개만 먹다가 오랜만에 된장찌개 먹으면 또 아주 뭐 개운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특별하잖아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프레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식상하다 하는 말이 통할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 말하는 내용이 지난 2년 반 동안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와 다르기 때문에 신선하게까지 느껴지고요. 실제로 미디어가 이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한다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름을 부르고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칼 로브요. 요즘은 뭐 팍스뉴스에 자주 출연을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칼럼을 쓰는 아들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 칼 로브는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NN 방송의 터커 칼슨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데 본선에 진출을 못할 것이다. 예비선거 후보가 이제 딱 그 오늘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얘기를 함으로써 20명 됐거든요. 6월 달에 아마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 그 토론회장에 2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더 이상 누구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뽑기를 하나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그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선거를 치른다면 42%대 34%로 조 바이든이 이긴다는 겁니다. 8포인트 차이로요. 199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 이 내용을 어젯밤부터 그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드러지 리포트가 샤킹한 여론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이 든 사람 76세인가요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가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 조 바이든 또 그 뭐 버니 샌더스 또 누가 있죠? 그 마이클 블룸버그는 안 나오겠네요. 바이든이 나오니까. 비슷비슷한 나이인데 나이 든 층이 좋아하고 또 소수인종들도 좋아하고 좀 다른 젊은 후보들에 비해서는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조 바이든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는데 이름 인지도가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 뭐 아주 유명한 후보들도 텍사스의 누구 뭐 어디에 무슨 시장에도 이름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하면 부통령을 뭐 8년이나 했고 그리고 워낙에 수십 년 동안 뭐 상원 의원도 지내고 해서 있고 여론도 말씀드린 대로 좋고 그러나 또 조 바이든도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선거에 나갔을 때 어떨까? 또 메시지는 어떨까? 기금 모금에서 지금 많이 뒤쳐 있잖아요. 뭐냐면 벌써부터 미리부터 출마를 하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오늘 조 바이든 부통령이 3분 몇 초던가요? 3분 한 몇십 초짜리 비디오를 트위터에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보면은 미국의 뭐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그런 부분 기 꽂고 하는 뭐 눈에 익은 사진들 나오고 마틴 루터 킹도 잠깐 지나치는데 처음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하는 얘기는 버지니아의 그 샤롯츠빌에서 KKK당과 KKK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그 샤롯츠빌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양심을 놀라게 했다. Charlottesville, Virginia is home to the author of one of the great documents in human history. We know it by heart.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네, 바로 이제 그곳은 원래 미국의 가치인 뭐 사람이 동등하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를 품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가 우리를 대신하지 못하고 블레이크가 우리를 대신하지 못하고 KKK단이 그 마스크 쓰고 횃불 들고 막 행진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까지 숨졌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때 이 대통령의 반응이 거기에도 또 그 반대측에도 very fine people on both sides 라고 얘기한 것을 And a violent clash ensued. And a brave young woman lost her life. And that's when we heard the word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stunned the world and shocked the conscience of this nation. He said there were, quote, some very fine people on both sides. Very fine people on both sides? With those word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signed a moral equivalence between those. 미국의 대통령이 그 KKK단에도 또 그 반대,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단에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 양측에 있다라고 그 한 말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협을 느낀 순간이었다. We are in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is nation. 우리가 이 나라의 영혼을 찾는 그런 그 정말 배틀그라운드에 들어있다.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if we give Donald Trump 8 years in the White House, he will forever and fundamentally alter the 8년 동안을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 자리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움을 퍼뜨리고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어 밸류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네요. 핵심적인 가치가 이미 무너졌고 더 무너질 것이다. 미국의 가치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core values of this nation, our standing in the world, our very democracy, everything that has made America America is at stake. That's why today I'm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lks, America's an idea.
미국의 가치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를 퍼뜨리고 그런 제대로 된 영혼을 찾아가는 그게 who we are. 그래서 Everyone is treated 출마한다. with dignity and gives hate no safe harbor. It instills in every person in this country the belief that no matter where you start in life, there's nothing you can't achieve if you work at it.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을 받아야지 되고 hate, 미움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야지 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후보의 선거 발표로서는 좀 긴 3분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We are America 했는데요. 미국의 영혼 찾기를 KKK단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비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예비선거라기보다는요, 본선거의 캠페인 비디오 같다 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8포인트 차이로 앞서간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538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미디어들이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가 나이도 많고 너무 많이 받고 또 톡 쏘는 맛이 없고 하기 때문에 보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새로운 사람이요. 무슨 인구가 11만 명밖에 안 되는 곳의 시장인 멀티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지만, 사실은 조 바이든이 더 워킹 클래스라든가 특히 백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조 바이든이 훨씬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미처 몰랐었던 그런 블라인드 스팟에 있었던 것처럼 조 바이든에게도 그럴 수 있다. 물론 조 바이든 후보가 완전히 대단히 당선될 만한 그런 확실하게 100%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미디어 커버리지가 좋지 않고 하는 것이 바이든 후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마치 언더덕처럼만 보도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네이트 실버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사람은 영혼을 찾고 이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유, 저 PC들, 위선자들 말만 잘해. 맨날 남 도와주자고 하고 웃기는 것들이야.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을 아주 속 시원해야 하는 거죠. 슬리피 조. 정말 슬리피한 조가 뭘 하겠어. 이 레이스에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 지능 지수가 의심스럽기도 하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와서 잘한다면 한번 겨뤄보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기고문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나는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 러시아가 얼만큼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적절한 메신저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상원 의원이었고 국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특별검사의 보고서를만 보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탄핵을 할 만한 요건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이 특별검사의 보고서 자체가 확실한 결론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6년도에 분명히 대선이 부패했고 민주당이 공격을 당했고 미국의 주권도 공격당했고 안보도 위협을 받았다. 이 러시아에 의해서. 그런데 그로 인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의회 멤버들이, 양쪽의 의회 멤버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를 더 철저히 보면서 뭔가 로드맵을 이끌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서 뭐 임피치먼트라는 탄핵이라는 이런 결론에 끌어내려서는 끌려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마치 9.11 그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9.11 그 커미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잖아요. 초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이 미국 스스로를 앞으로 있을 2020년의 대선에서도 방어하기 위해서 커미션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되고, 또 하나 미국의 민주당이건 특히 이제 민주당 하원이 생각을 해야지 될 게, 워러게이트 사건 때요. 공화당 대통령이잖아요. 닉슨. 그런데도 그때 의회는 뭐 멸종 위기의 동물 식물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다던가, 아니면 연방 그 보조요. 하이웨이 액트라는 게 1973년도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일을 계속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했다. 바로 그런 것들이 2018년도 중간 선거에서 사람들이 그 헬스케어를 보호하자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다 떨어뜨리고, 공화당 다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아주 완전히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민주당 하원에서도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어떻게 그 투자를 해서 일으킬 것인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가야지 섣불리 아주 서두르지 말아야지 된다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돈과 연관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이 경제 전망이 양쪽에서 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네요. 미국은 지금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는 청구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많아졌네요. 23만 명으로 올랐는데 전문가들이 한 20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1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답니다. 그러면 2017년 가을쯤 되겠네요. 9월.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것이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의 노동시장 계속 좋고 경제 계속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치하고 또 전문가들이 먼저 체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실제적인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말부터는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전망이고요. 노동시장이 좋다고 하는데도 아무튼 이런 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스터도 있었고, 이번에는 패스오버 할러데이도 있었고, 그리고 봄방학도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업률은 3.8%, 아직도 좋은 편이에요. 한국이 지금 문제죠. 한국이 지금 경제 전망이 하향으로 조정이 되고, 1분기에 전분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3%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1분기에 그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는 게 미국에서까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미국의 CNBC 또 경제 전문인 블룸버그는 물론이고 전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지난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전에 마이너스 3.3까지 갔었던 적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같은 발표를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도 JP 몰건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전문가, JP 몰건에서 일하는 박석길 경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 할 것이다. 강하게 리바운드 할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이제 한국의 무슨 여러 가지 전망 같은 것을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고요.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리바운드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이체뱅크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막으려고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 거래 내역, 특히 이제 융자해 준 것을 얘기를 하겠죠. 뭐 아무도 미국 은행에서 융자해 주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파산을 해서 돈 안 갚고 돈은 본인은 돈 챙기고 했으니까요. 뭐 또 개인 파산도 아니니까 개인 크레딧에 크게 상관이 없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도 도이체뱅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20억 달러를 융자를 해줬고, 그리고 특히 그 취임하는 그 즈음에서 3억 달러를 또 융자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돈에 도이체뱅크가 워낙에 그 러시아와 뭐 100년 이상을 거래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뭐 마피아 돈이라든가 정치인들 부정부패 돈이 다 도이체뱅크로 거래가 되고 통하고 하니까 그 돈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까지 연관이 됐던가, 또 선거 캠페인 하는 동안에 지금도 그런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뉴욕의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 요구를 해놔서 결국은 요구한 지 한 달 넘어 만에,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 도이체뱅크가 뉴욕의 그 검사에게 자료를, 소원장을 냈으니까는요, 제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뭐 트럼프 재단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 가운데는 이제 워싱턴 DC에 지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트럼프 내셔널 뭐 도럴 마이애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인 시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실패했었죠. NFL 그 버팔로 빌 사려고 했었을 때 뭐 융자하고 뭐 하려다가 했었던 뭐 그런 기록들을 다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클 코인이라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픽서가 의회에서 증언을 한 다음에 융자받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재산을 막 그 불풀리고 또 뭐 갚아야지 될 때는 줄이고 했었다는 그런 그 자료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도이체뱅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는 했는데 할 수 없이 이런 것을 주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리랑카의 그 이스터 때에 그 테러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350명이 넘죠. 그런데 그 테러 사건 용의자로 지금 스리랑카 정부가 체포한 사람들이 75명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는 아주 스리랑카의 뭐 말하자면 그 매운 그 트레이더, 그러니까 조미료를 만들어서 굉장히 부자인 사람의 자녀도 2명 아들도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스리랑카 그 테러 사건에 가담을 한 사람들을, 용의자들을 보면은 범인, 뭐 이런 자살 폭발 테러잖아요. 보면은 그 굉장히 그 교육을 많이 받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안정됐기도 했고, 스리랑카에서 이 같은 테러 그룹이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고, ISIS가 자신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뉴질랜드에서 그 뭐 이슬람교 사원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말에는 별로 신빙성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세계적인 그 테러, 아이시스 하면은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 사이에 조금 더 좀 그 그림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 왜 세계에서 가장 그 힘도 많고 돈도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럴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는 매체들에서 오바마 때에 그 잡고는 그냥 풀어주네, 캐치 앤 릴리즈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가 그랬고, 오늘도 보니까 그 브레이트바트가 어제부터 계속 이 기사를 내리지를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닷새 동안 하루에 1,400명씩의 불법 aliens, 불법 외국인 이방자들을 미국 땅으로 들여놓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7,000명이 그랬다는 거죠. 4월 18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2일까지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미국의 브레이트바트를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명에서 2200만 명 정도 일리걸 에일리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인데 이번에 며칠 동안에 텍사스의 엘파소가 한 2800명 정도, 7000명 풀어준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또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 다 국경이 있는 곳이죠. 샌디에고 쪽에서도 800명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치 앤 릴리즈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1400명을 하루에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을 가둘 곳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잡아넣고 비난하고 가족을 떼어놓는데도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 중미나 남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경만 봉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갤럽과 세계의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또 45%는 어제 걱정 좀 하셨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네, 얼랏. 22%는 막 분노하기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제 스트레스 받았다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이 탄자니아, 알바니아, 이란, 스리랑카 그 뒤가 바로 미국입니다. 55% 어제 하루 동안에 스트레스 받았다. 걱정하셨어요. 어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나라 사람은 모잠비크 63%, 체드, 이란, 포르투갈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좀 이따가 나오는 것이고 분노에 대해서는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모로코, 터키, 그리고 체드, 리비아, 파키스탄 이런 형태인데 그 뒤가 이제 미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15살에서 25살까지가 스트레스 64% 어제 받았다. 걱정 50%, 분노 32%고 그 다음이 30살에서 49, 그 다음이 이제 50% 이상이고 수입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어제 스트레스 받았다. 62%, 지지하는 사람은 45%.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수입에 연관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수입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과거에 오바마 때는 오바마를 좋아하긴 했지만 오바마 때문에 해피하진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내가 좀 불행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공동 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동부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나 대통령이 출마합니다. 발표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를 하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슬리피 조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농담한 건가요? 설마요. 강혜신이었습니다.